크리스티나 오랜만이에요. 그러니까요. 진짜 오랜만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듣기로는 고향에 다녀왔다는 얘기가 맞습니다. 이뻐졌잖아. 딩동댕 정답입니다. 제가 그동안 이태리에 가 있었어요. 네, 가족과 함께 같이 놀고 그리고 한국에 들어와서 그냥 바로 우리 일교. 아 뭐야? 준비했어. 아, 내 청춘. 33년 내 청춘. 실력을 시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짜 살다 어린 것이 뭔 청춘을 돌려달라. 노래 잘 들었습니다. 정말 잘하시네요. 최고입니다. 사실 제 신청곡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청춘을 되돌리고 싶은 건 모든 사람들의 꿈입니다. 네. 하지만 불행하게도 노화는 막을 수가 없거든요. 예.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노화가 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네. 맞아. 공평하네. 네. 여기 앉아 계신 진아 씨께서도 연세 같으신 친구들끼리 있을 때 너무 차이 나죠. 15년. 그렇죠. 훨씬 이 외모도 그렇고 네. 신체적인 기능도 월등하실 것 같으세요. 맞아요. 사실 외모보다는 사실 저는 정말 건강하게 잘 가고 있거든요. 제 눈에도 딱 보입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아 요즘 저희 네. 그 아파트 그 게시판에만 봐도 가속노화, 저속노화라는 걸 딱 붙여놓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보면은 실제 나이보다 빨리 가속해서 노화가 되고 또 느리게 노화가 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게 선생님 척추 전문이시잖아요. 맞습니다. 척추도 그럼 그렇다는 걸까요, 설마? 맞습니다. 근데 척추관절 분야에서는 조기 퇴행성 변화라는 표현을 씁니다. 시간이 감에 따라서 사람들은 노화 현상이 오죠. 네. 퇴행성 변화가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나이에 비례해서 늘어나지 않아요. 어느 네. 순간 갑자기 팍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어떻게 관리하느냐, 내가 어떻게 행동했느냐에 따라서 나이보다 빨리 늙기도 하고 더디게 늙기도 하죠. 저는 절대로 빨리 늙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어떻게 멈출 수는 없을까요? 빨리 늙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 근데 선생님 최소한 노화의 네. 어떤 시작점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예전에 배웠지만 36살에 갑자기 확 늙는다 막 이런 거 있듯이 척추도 뭐 그런 거 있지 않을까요? 예, 그러면 우리 네. 척추의 노화 현상이 언제부터 벌어질 것 같으세요? 척추의 노화 현상. 아니야. 아 근데 좀 애매하다 이거는. 30대? 초반? 저는 왠지 20대. 자, 그러면 우리 말씀하신 데 정답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네. 영상 보겠습니다. 애기? 아기가 나왔어요. 귀엽네요. 아장아장 걸어요. 이게 막 돌 정도 지난 아기죠. 잠깐만, 설마. 이게 정답이라고 설마? 아니죠. 노화 시작이 돌이라고요? 저 뒤에, 아니, 뒤에 계신 엄마. 어리잖아요, 애기. 아니 이제 막 걸음만 하는 맞아. 진짜로요? 놀라셨죠? 진짜로요? 사람은 두 발로 서서 걷는 직립 보행을 시작하면서 퇴행성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이럴 수가. 말도 안 돼요. 이럴 수가. 말도 안 너무 놀라는 일 이건 진짜 너무 놀라운 얘기. 네. 이게 진짜. 우리 동아리탕을 먹어보면 거기 하얗게 보이는 게 연골이에요. 네. 예, 사람도 마찬가지 척추나 무릎 연골이 하얗습니다. 하지만 깐난장이 때는 혈관이 있어서 빨개요. 네. 성장해야 되니까요. 네. 하지만 걷기 시작하면은 가장 먼저 퇴화가 오는 게 혈관이 퇴화합니다. 어허. 너무 심하다. 네, 그래서 연골이 하얘져요. 네. 사람은 직립보행을 하지 않습니까? 네. 직립보행을 하게 되면 네 발로 길 때에 비해서 척추의 부담이 3배로 늘어요. 그럼 척추는 체중의 60% 이상을 이제 감당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는 걷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네. 척추의 퇴행성 변화가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와, 우리 조카가 4명인데 지금 2살, 3살, 4살, 9살 다 걷기 시작했거든요. 나 축하한다고 했는데. 아유, 큰일 나. 다르게 말해야 되나? 가만히 있어도 진행하는 노화죠. 네. 하지만 이 척추의 노화를 더 가속화시키는 것들도 있습니다. 걷기 말고 뭐가 뭘까? 있나? 보이세요? 스쿼트인가? 한번 보실까요? 할머니? 지금 할머니. 뭐 농사 일을 하시는 거죠? 네. 조금 굽으신. 상당히 많이 많이 굽- 굽으셨네요.
지금 허리 숙여서 일하시죠. 네. 땅바닥에 쪼그리고 앉아서 일하시고요. 네. 아, 근데 자세가. 일어나실 때 못 일어나시죠. 허리가 잘 안 허리를 펴져. 피지 못하세요. 아이고, 아이고. 어우, 자, 나이가 앞에 계신 더 연세 적으신 분이 바뀐 것 같아요. 예, 네. 허리도 피지 못하시고 잘 걷지도 못하세요. 네. 네. 대단히 우리한테 익숙한 자세입니다. 아니 사실 그죠. 선생님 농사만 짓는 사람들이 저렇게 굽은 게 아니라 우리가 집안일 할 때도 저렇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세가 우리한테 대단히 익숙한 자세예요. 네. 우리는 땅바닥에서 생활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척추에 가는 부담이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사실 제가 이태리 있었을 때 이렇게 안 앉았는데 한국에 와서 한국 아줌마 돼 버리니까 저도 그냥 자연스럽게 앉아서 바닥 생활, 바닥 생활. 네, 바닥에 이런 안 좋은 자세 그냥 편하게 느끼게 돼요. 우리는 소파가 있어도 바닥에 앉잖아요. 어떻게 될까? 쇼파는 장식품. 맞아요. 우리한테 대단히 익숙한 자세인데 네. 이렇게 노화가 계속 진행되면 그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뭐 이제 계속 구부러지겠죠. 당연히 안 척추라고 하는 것은요. 일단 사람 몸의 기둥이죠. 네. 우리가 건물 기둥을 생각을 해보면 딱딱하게 뻣뻣하게 움직이지 않고 딱 서 있어요. 어떤 구조물의 프레임도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척추라고 하는 것은 기둥 역할을 하면서도 움직여야 돼요. 맞아요. 서로 상반된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기둥을 하면서도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척추 안정성에 관여하는 그런 구조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구조물들이 퇴행성 변화가 오게 되면은 약해지고 안정성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근육이 감당할 수 있는 부담을 넘어서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다른 구조물들의 퇴행성 변화가 진행이 됩니다. 디스크라든지 인대라든지 후방 관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퇴행성 변화가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렇게 허리를 지지하는 근육들이 약해지면 그 다음에 퇴행성 변화가 오는 것은 디스크입니다. 아이고. 어머나. 자, 디스크가 노화되면 어떻게 되는지 네. 제가 직접 보여드리려고 네. 예, 가져온 게 있습니다. 디스크를 갖고 오셨어요? 디스크를 어떻게 갖고 와요? 플로피 디스크. 옆에 있는 것들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네. 아, 이거예요? 네. 아, 이거 저희 간식인 줄 알았잖아요. 아, 간식 먹으면 되나요? 감인데. 그러면 안 되나요? 네. 자, 꽃감이죠? 네. 예, 자, 왼쪽에. 예. 이거 상태가 별로 안 좋은데? 내 것만 이래요? 아니 얘는 좋은데 네. 예, 얘는 더 까매요. 예. 다 똑같구나. 딱딱한데. 어. 네. 자, 왼쪽에 있는 꽃감을 보시면은요. 네. 예. 디스크를 닮았습니다. 아, 이게요? 예. 곶감이요? 이 겉에 껍데기가 디스크의 섬유륜을 닮았고요. 그다음에 이 안에 내용물이 디스크 내의 수액을 닮았어요. 잘 보시면 말랑말랑하고 탄력이 있죠. 예. 네. 예, 디스크라고 하는 것은 뼈하고 뼈 사이에서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랑말랑함을 유지해야지만 디스크가 충격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 디스크 역할을 다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네요. 말랑말랑 해야지 정상인 디스크군요. 근데 그렇죠. 여긴 딱딱한 것도 예, 있잖아요. 퇴행성 변화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옆에 걸 아하, 요거 이제 보실까요? 한번 들어볼까요? 야, 이거 썩어 빠졌다, 이거. 에헤이, 여기 봐봐. 야. 이거 벌써 찢어졌어. 맞아, 맞아. 여기 찢어졌어. 보면은 터졌어. 되게 뻣뻣해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쭈글쭈글해졌습니다. 네. 높이도 낮아졌죠. 네. 예, 퇴행성 변화가 이렇게 오게 돼 있습니다. 아 진짜 어떻게 높이가 이렇게 낮아진 게 확 보여요, 진짜. 아 진짜 이렇게 보니까 이해 빨리 가요. 맞아요. 이렇게까지 쭈글쭈글해지는 게 내 디스크일 수 있다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대 후반이 되면 성장이 멈추면서 디스크 내에 수분이 줄어들어요. 퇴행성 변화의 시작은 수분이 감소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이 꽃가물을 봤는데 실제는 어떻게 보이는지 아하.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 네. 자, 이거는 허리 MRI 검사를 네. 한 사진입니다. 왼쪽 사진을 보시면 이제 정상 디스크예요. 아, 네. 네모난 게 살아있네요. 척추 뼈고요. 네. 뼈고 뼈 사이 이렇게 연골이 들어가 있죠. 하얀색으로. 연골이 하얗게 보입니다. 네. 이 MRI에서 하얗게 보이는 거는 수분이에요. 그러니 하얗게 보인다라고 하는 건 수분이 많은 거죠. 네네. 예, 아직 건강한 연골입니다. 자, 오른쪽 사진을 보실까요? 아이고, 블랙 디스크. 새카맣게 변했습니다. 말라버렸구만. 예, 수분이 없어진 것이죠. 퇴행성 변화가 진행을 하게 되면 수분이 없어지게 됩니다. 예.
사막이다. 아예 이게 막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사람이 달라서 디스크 이 너비가 비슷해 보일지 몰라도 사실 저분은 까맣기 전에 조금 더 통통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퇴행성 변화가 오면서 까맣게 색깔이 변하고 그다음에 아까 쪼그라들었죠. 네. 높이가 낮아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저렇게 틀릴 수가 있어요? 네. 어떻게 저렇게 까맣게 되죠? 제 디스크가 저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가 오면서 생기는 요통을 디스크성 요통, 디스크 내장증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디스크 내장증. 얘기만 들으면 아파요, 진짜. 맞아. 우리 전 시간에 디스크 탈출증 얘기했죠? 네. 디스크 탈출증은 약간 상황이 다릅니다. 디스크 탈출증은 디스크가 신경 있는 삐져나오고. 쪽으로 네. 신경 통로로 탈출해서 신경을 눌러서 다리 통증이 있는 것이었죠. 맞아요. 퇴행성, 디스크성 요통은 다리 통증은 없고 허리 통증이 있어요. 아이고 연결이 이렇게 가는구나. 근데 혹시 이건 정말 터무니없는 질문일 수 있는데 물을 많이 마시면 회복이 안 될까요? 일리 있어요. 아 그렇죠? 수분이 부족하니까. 네, 수분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 거 아니면 아닌가요? 적어도 저희 디스크에 수분을 좀 넣어주면 안 될까요? 좋은 지적이신데요. 네. 내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 전혀 터무니없는 건 아니었네요. 네. 오, 역시 근데 사실 정교했죠. 수분을 먹는다고 해서 수분이 가는 건 아니고. 네. 내가 어떻게 해서 디스크 내에 스트레스를 줄여줄 것이냐가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자세를 바로 한다든지 자세를 바로 한다고 하는 거는 나쁜 자세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근육. 예, 이 지지 구조를 점점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육이 튼튼하다면 그 근육이 감당할 수 있는 스트레스에서는 퇴행성 변화가 더디게 진행을 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디스크에 퇴행성 변화가 오게 되면 기능의 문제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통증이 유발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밑줄 쫙입니다. 밑줄 쫙! 오늘은 밑줄. 노화를 막을 수는 없지만 통증은 막을 수가 있습니다. 건데? 그럼 선생님 먹을 수 안 없구나. 아프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와, 대박이네요. 그러면 통증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보이는 중계에서 캐스터 박창현입니다. 해설의 김영석입니다. 자, 오늘 함께 보실 이 속보이는 중계에서 어떤 거를 준비하셨나요? 저게 척추입니다. 네. 자, 계란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네. 저 계란이 디스크하고 닮았습니다. 그래서 노란 자가 수액이 되겠고 흰 자가 섬유륜이 되겠습니다. 자, 이 디스크 위치에 지금 이 잘린 달걀을 올려놓았어요. 네. 자, 저거는 고주파 수액 감압술을 하는 프로브입니다. 네. 저 끝에서 고주파가 발생이 되면서 네. 예, 그 치료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끝이 움직이죠. 오, 네. 오. 병변을 찾아갈 수 있게끔 지렁이 같은 끝이 움직입니다. 진짜 가늘어요 그리고. 맞습니다. 자, 오늘 요거를 디스크라고 가정을 하고 여기에 지금 빨간 부위가 상처 예, 부위겠죠? 상처입니다. 예, 오. 퇴행성 변화에는 상처예요. 고주파 프로브를 삽입을 시켜서 예. 고주파를 발생을 시키고 있습니다. 오, 들어간다. 자, 오, 지금 연기가 세상에. 나고 있는데요. 이게 실제로 디스크라면 환자에게 통증이 혹시 있을까요? 아니요, 통증 없습니다. 네, 저거는 좀 이제 보여드리려고 에너지를 많이 높였는데 네네. 실제로는 치료할 땐 저렇게 에너지를 많이 높이진 않습니다. 네. 저거는 단백질의 원리를 이용해서 치료하는 것이거든요. 단백질은 열을 가하게 되면 네. 쪼그라들면서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저렇게 고주파를 이용을 해서 네. 상처를 쪼그라뜨리고 아. 저 부위를 단단하게 함으로 해서 추가적인 퇴행성 변화를 막는 시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신기해요. 자, 왼쪽 부분이 실제로 이제 엑스레이로 촬영된 지금 시술 부위거든요. 맞습니다. 예. 보면은 안에 프로브가 움직이면서 네. 고주파가 발생을 해서 그 퇴행성 변화가 온 디스크를 치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요 부분이 다시 단단해지면서 다시 좀 튼튼해지는 거죠. 그렇죠. 저 상처를 일단 없애고요. 통증을 완화시킨 다음에 저거를 단단하게 만들므로 해서 향후에 올 퇴행성 변화에 저항을 하게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하나가 더 준비돼 있어요. 네, 맞습니다. 신경 성형술이라고 하는 시술입니다. 신경을 성형한다. 네. 맞습니다. 예. 퇴행성 변화가 진행이 되게 되면 신경 주위의 조직들하고 신경하고 네. 염증에 의해서 떡이 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유착이 되면서 염증 반응에서 통증이 유발되게 돼요. 오, 아프겠다. 신경 성형술을 하는 카데타가 들어가고 신경이 있어요. 네. 지나가는 척추관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까맣게 지금 이 부분이 염증이잖아요. 지금 이 맞습니다. 카테터들이 네. 염증을 이렇게 긁어서 밀어내고 있는데. 맞습니다. 예. 이래도 되는 건가요? 예, 저게 염증에 의해서 떡진 주위 조직들입니다. 네네. 그래서 카데타를 이용을 해서 먼저
그 유착된 부분을 박리를 하고 네. 그 주위에다가 염증을 없앨 수 있는 약을 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장면이죠. 네, 이 약을 지금 맞습니다. 투여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염증을 씻어내고 있죠. 예. 진짜 전수하는 느낌이 와요. 없애버려! 아니 저 찌꺼기는 다 어디로 가는? 그러니까요. 이게 찌꺼기로 어디로 가는지 궁금하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아, 사실 저거는 염증을 형상화한 것이고요. 네. 염증이 없어지는 겁니다. 아예 없어지는 거죠. 네. 자,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엑스레이 사진이 이게 이제 카테터가 들어가면서 염증 부위로 공격을 하고 있어요. 약물 맞습니다. 넣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니까. 저게 먼저 진입을 해서 네. 유착, 염증에 의해서 유착된 부분을 먼저 박리를 해줍니다. 유착이 존재하게 되면 약을 뿌려줘도 정작 가야 되는 병변은 약이 안 가요. 그렇죠. 그래서 유착을 먼저 띄워주고 네네. 염증에 의해서 원래 붙어있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붙어있지 않았던 부분이 붙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띄워주고 거기에다가 염증을 없애고 부종을 가라앉히는 약을 뿌려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통증이나 그런 것들이 훨씬 줄어들고 환자가 편한 상태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신경성형수라는 저 카테타는 저 크기가 1m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주 얇아요. 네. 네. 그런 거를 통해서 선택적으로 신경에 대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좀 비정상적으로 늘어나 있던 그런 신경을 다시 정상적으로 만들어주니까 신경 성형술이라고 불리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염증은 저렇게 사라지게 만드는구나. 선생님, 이제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신경 하면은 아플 것 같거든요. 네. 신경 성형술은 혹시 아픈 건 어느 정도일까요? 그 약물을 선제적으로 먼저 주입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아파하지 않습니다. 와, 너무 신기하다. 진짜 너무 저것도 좋아요. 마찬가지 환자하고 얘기하면서 진행을 합니다. 네. 자, 하지만 네. 하지만입니다. 하지만? 예, 하지만 또 뭐 들으세요. 있어요? 이렇게 치료 잘 했는데 네. 예전에 나쁜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고 이런 나쁜 습관을 교정하지 않는다면 아유, 어떻게 재발하지, 될까요? 재발하지. 그러면 뭐 맞아. 왜 이렇게 더 안 좋게 관리를- 재발하겠죠. 관리를 네. 더 잘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되면 퇴행성 변화를 계속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소위 말해서 아까 그다음에는 그 가속 노화가 이제 일어날 수 있는 그렇지, 거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 뼈의 변화가 옵니다. 잘못됐을 때 아까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가 오면은 탄력을 잃으면서 쪼그라든다고 했습니다. 네. 자, 쪼그라들게 되면 높이가 낮아지게 되겠죠. 없어졌어. 예, 높이가 낮아지게 되면 뼈하고 뼈 사이의 간격이 좁아집니다. 그죠? 으악. 뒤에 보면은 뒤에 구조물도 주저앉죠. 주지 않네요. 네. 네. 오, 아이고야. 비대해지게 돼요. 예. 진짜 소름 끼쳤어. 네. 와. 골극이라고 합니다. 그 골극이라는 게 생겨서 여기에 또 염증 반응이 생겨요. 또 통증이 유발되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아프겠어. 네. 그리고 살 돋았어. 종국에는 디스크 다 달아서 뼈하고 뼈가 부딪히게 되면은 그다음에 뼈하고 뼈가 붙습니다. 아이고, 아니 뼈가 저렇게 뾰족해지면 그냥 부딪힐 때 아플 것 같아요. 너무 예. 같아요. 네. 부딪히면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요. 그다음에 뼈가 낮아져서 뼈하고 뼈가 붙게 되면 움직임이 없어지게 되죠. 그러면 그 움직임을 보상하기 위해서 그 인전마디가 더 많이 움직여야 돼요. 더 많은 스트레스가 가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또 악순환을 겪게 되는 겁니다. 아, 이거 못 본 걸로 하고 싶어요. 노화되는 습관을 고치지 않게 되면 그 다음에는 후방 관절에 또 퇴행성 변화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진짜 보통 일이 아니구나. 척추를 놓고 보면 앞에는 큰 척추 몸통, 척추체가 있고요. 뒤쪽에는 관절, 후관절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간에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있는 것이에요. 건강한 척추에서는 디스크가 하중의 80%를, 후관절이 20%를 담당하게 돼 있어요. 8대 2로. 네. 예, 근데 디스크에 퇴행성 변화가 왔죠. 그 높이는 낮아졌고요. 네. 탄력은 잃어버렸어요. 그렇게 되면은 후방 관절, 후관절에 가는 부하가 80% 이상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후관절이 퇴행성 변화가 진행을 하면 아까 마찬가지로 골극이 만들어지고요. 비대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후관절에서 염증이 생기고 신경이 눌려서 통증이 생기는 거를 척추 후관절 증후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후관절에서 오는 통증은 날씨 영향을 받습니다. 아. 비 오기 전에 저기압 때 네. 통증이 유발돼요. 요즘처럼 비 오기 전에 저 꿉꿉한 이런 시절에 허리가 부담스럽고 뻐근할 때 있죠. 많아요. 그런 분들 많이 들었어요. 예, 후관절에서 유발되는 그러면 통증. 지금 척추 아프신 분들은 지금 요즘 날씨에 엄청 아프시겠네요. 그렇죠. 또 환절기 때 잘 아픕니다. 계절이 바뀌는 시기. 그래서 10월 달, 11월 달에 이 후관절에 의한 통증들이 많이 생겨요. 앉았다 쓸 때 통증을 느끼고요. 차에서 내릴 때 통증 때문에 쩔쩔 매세요. 바로 못 내리시죠. 통증이 더 심해지시면 숙일 때도 아프고
돌릴 때도 아파지게 됩니다. 네. 아 선생님 진짜 더 안 되겠어요. 너무 이렇게 무서운 얘기만 해주시니까. 네. 아니 제가 퇴행성 퇴행한 척추를 저속노화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이제 알려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있겠죠? 빨리 듣고 그렇습니다. 싶어요, 제발. 네. 제발 빨리 알려주세요. 예, 척추의 가장 중요한 코어 근육 중에 하나인 근육을 단련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준비됐습니다. 네, 이렇게 앉은 자세로 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래요? 저희 앉은 네. 자리에서 해볼까요 그럼? 예, 허리를 바로 피시고 예, 앉으시고 한쪽 다리를 살짝 들어주세요. 네. 예, 살짝 들어주시고 이제 양손을 깍지를 끼고요. 그 다리를 눌러주는 겁니다. 오! 이렇게. 힘든데요? 예, 와. 그렇죠. 그래서 다리는 들고 올라오려고 하는 다리를 손으로 눌러서 오. 못 올라오게 하는 거예요. 반대로. 몇 초 정도요? 5초 정도 유지하시면 힘든데요? 되겠습니다. 넷, 네. 다섯. 오. 오, 힘들어요. 지금 여기 허벅지 위쪽하고 허리 여기 예, 예. 뒤쪽이 당기는 느낌이 나요. 당연히 아프죠. 지지 마세요. 계속 하셔야 됩니다. 아 근데 여기도 여기인데 엉덩이. 허리에 힘이 상당히 들어가요. 맞아요. 허리에. 척추가 앞으로 숙일 때는 척추가 앞에 있는 근육이 수축을 하면 숙여지겠죠. 네. 척추 뒤쪽에 있는 근육이 수축하면 펴지겠죠. 네. 그래서 척추 뒤쪽에 있는 근육을 척추 기립근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 척추를 앞으로 숙이게 하는 근육은 방금 운동하신 장요근이라고 하는 운동법입니다. 많으신 분들이 숙일 때 복근으로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실제로 복근은 그렇게 코어 근육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척추를 숙이고 뒤로 젖히고 할 때 복근보다는 이 장요근이 훨씬 더 중요한 근육이 되겠습니다. 장요근이구나. 네. 그래서 이 근육이 제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네. 항상 단련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퇴행성 질환이라고 하는 것은 낫는다, 완치시킨다의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시간을 다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퇴행성 질환은 잘 관리하는 질환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퇴행성 변화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바른 자세와 규칙적인 운동이 필요한데 통증이 생기게 되면은 이런 관리에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증이 생겼을 때에는 통증을 조절하는 게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통증이 조절된 이후에 바른 자세하고 규칙적인 운동으로 관리를 잘 하셔서 퇴행성 변화가 더디게 진행할 수 있도록 관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자 우리 선생님께 오늘도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요근, 중요근.